안녕하세요. 어느덧 하루의 끝자락 이 시간이 저는 제일 하루에 있었던 일 반성도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오늘은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3 다섯 번째 트렌드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트렌드 소개하기 전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도서관에서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 쓰신 작가님이에요. 이 작가와의 만남에 제가 도서관에 6시 30분에 시작인데 정말 정신없이 정말 막 뛰었어요. 이 시간이 넘을까봐. 그래서 한 32분에 도착했나? 그래서 이 작가님의 이제 강연을 듣고 또 이 책이 정말 실화를 거의 작가님의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셨더라고요. 그 작가님의 이제 먹먹한 이야기를 듣는데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강사님 그 관계자분들이 응모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작가님과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그 응모권 추첨을 해서 8명에게 이 아버지 해방일지 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모권 번호가 35번이었는데 두구두구 저 원래 이렇게 잘 당첨 안 되는데 오늘 거의 7번째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물로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끝나고 작가님의 사인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 케어도 해야 되고 하니 조금 기다리다가 작가님의 사인을 받지 못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필수 제가 적었어요. 이 책 정말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한번 시간이 조금 여유롭게 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근데 정말 가슴이 좀 이 책 읽으면서 좀 먹먹한 그랬었는데 오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배구 친선도 있었는데 우리 팀이 너무너무 잘해서 좀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다다음 주에 대회가 있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에 힘은 좀 없지만 기운 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4개 트렌드 이후에 5번째 트렌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뉴 디맨드 전략. 되게 어렵죠? 뉴 디맨드 전략이네요. 어떻게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는 모든 비즈니스의 숙명처럼 주어지는 질문이다.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 과잉의 시대에 고객이 지갑마저 닫는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그 해답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아무리 상품이 과잉이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에 소비자는 솔깃해지고 허를 찌르는 참신함 앞에서 지갑을 연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도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론을 가리킨다.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발생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바꾸는 교체 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지 않던 제품을 구매하는 신규 수요다. 이때 각 유형별로 뉴 디맨드 전략을 펼치는 방식이 다르다. 교체 수요는 1번, 첫 번째 업그레이드하기, 두 번째 컨셉 덧입히기, 세 번째 지불 방식 바꾸기를 통해 신규 수요는 첫 번째 전에 없던 상품, 두 번째 새로운 카테고리의 상품, 세 번째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에 기반한 상품을 통해 창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궤도를 이탈하여 최대한 이질적인 것과 부딪히며 집요하리만큼 파고들고 전복적 사고로 무장하며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독창적이고 앞선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답은 항상 고객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뉴 디맨드 전략.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트렌드는 디깅 너들이죠. 디깅 모멘텀. 되게 저는 이 디깅 모멘텀 할 때 발음이 정말 안 돼요.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땡땡에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괴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몰두의 대상이 다소 특이하고 그 몰입의 정도가 꽤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며 누구보다도 삶에 열심이다. 이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디깅 모멘텀은 단지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다.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찐 자아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자 코로나 사태와 불경기 속에서 흔들리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행복 전환점을 찾으려는 삶의 매진이다. 디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몰입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컨셉에 열중하는 컨셉형. 두 번째,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몰두의 정도를 높이는 관계형. 세 번째, 특정 물건이나 경험의 수집을 통해 만족과 과실을 추구하는 수집형이 있다. 디깅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취미, 키덜트 등 관련 산업도 함께 크고 있다. 나아가 디깅러들의 입소문 힘이 강해지면서 일반 산업에서도 이들의 마케팅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특히 순발력, 마이너 감성의 주류와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 수 있는 매체 전략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디깅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지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일상과 디깅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성장이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뭐에 진심인 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늘어나는 트렌드를 딩잉 모멘텀이라고 지칭을 한대요.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었는데, 오늘은 이 알파 세대까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목이 너무 너무 잠겨서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른 빨리 책 소개하고 스트레칭도 조금 하고 자려면 오늘은 알파 세대가 온다. 그리고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3 소개 다 드리고 정말 강추하는 이 책 아버지의 방일지도 이 다음 책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이에요. 자, 알파 세대가 온다. 태어나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닌 알렉사라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9년생을 일컫는 Z세대의 다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13세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알파 세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X, Y, Z를 잇는 알파벳이 없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알파 세대라고 명명했는데 A가 아니라 알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은유한다. 알파 세대는 신세대의 기수인 19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으며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알파 세대는 저마다의 매력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믿는 까닭에 모두가 스스로를 셀러브리티자 아키텍트라고 여긴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틱톡을 주요 SNS로 활용하고 국영수코로 불리는 코딩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더불어 머니러시 트렌드를 따르는 자본주의 퀴즈의 후예답게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줌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해소되지 않는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활동에 대한 갈증도 크다. 이전 세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알파 세대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한가 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행복 지수는 OECD 최하위이며 디지털 격차로 일컬어지는 양극화 문제 역시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 어린 세대의 행복에 부모와 학교와 사회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알파 세대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우리 아들이 2010년에 태어났으니까 2010년 이후에 태어난 2010년 이후라는 거는 지금 2011년부터라는 거겠죠. 정말 이 알파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 같아요. 목이 막 잠기네요. 오늘은 제가 알파 세대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내일은 꼭 제가 내일도 오리발 강습 있고 수영장 갔다 오고 좀 피곤하긴 할 것 같은데 나머지 선제적 대응 기술과 공간력 마지막으로 네버랜드 신드롬 이 세 가지 트렌드도 마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트렌드 코리아 다들 이런 트렌드구나 올해 다들 그래도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다시 제가 영상 보면서 또 계속 들으면서 이런 트렌드구나 계속
귀에 익혀야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들어와요. 오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선물도 받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연합으로 배구도 하고 제가 좋아하게 된 작가님도 직접 만나고 이렇게 어제는 조금 제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을 다스렸는데 오늘은 또 조금 힘이 나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덧 50이 넘고 50 넘으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겠죠? 제 목표가 50살 되기 전까지 정말 하고 싶은 거 나름 아이들 케어하면서 일하면서 정말 1분 1초 단위로 쪼개면서 바쁘게 살자. 제가 50살 돼도 우리 막둥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50살 되면 막둥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정말 요즘은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다 키우고 뭐 직장 생활하는 언니들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는 언니들도 그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행복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오늘 수요일인데 정말 다들 한 주에 그 중간이 꺾여지면 목금은 또 그만 가더라고요. 금요일은 또 좋은 분들과 술 한잔 약속이 있어서 내일만 지나면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제가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열심히 행복하게 순수하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럼 내일 꼭 또 만나요. 안녕.